해볼까? 강필 선생님하고 적분은 많이 나갔나요? 적분 어디까지 나왔어? 예, 끝났어요. 오늘 미분도 끝날 텐데 저번에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해서 방정식 정도까지 복습 겸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방정식 96쪽에 fx는 gx 의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f고 y는 gx를 그린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고 그것의 x좌표를 실근, 우리가 말하는 구하고 싶은 x라고 취급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fx는 gx 다라고 하는 방정식은 말하자면 fx 빼기 gx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과 동치 이므로 fx 빼기 gx와, 그러니까 y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로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점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계산을 요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뭐 예컨대 예제 1번이나 문제 1번, 96쪽에 예제 1번이나 문제 1번과 같이 실근의 개수 또는 위치, 물론 이제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y는 fx랑 y는 gx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하고 y는 2의 x승이 있으면 두 그래프를 이제 나란히 그려보면 y는 x 제곱이 있고 y는 2의 x승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히 그렸을 때, 근데 이제 곡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y는 x제곱하고 y는 2x승을 뭐 컴퓨터와 같은 방법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y는 fx와 y는 gx, 그러니까 두 곡선에 대해서 fx는 gx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y는 fx와 y는 gx를 그냥 따로따로 그린 후에 교점의 개수나 또 위치를 찾는 방법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fx 빼기 gx, 즉 뭐 말하자면 x제곱 빼기 2의 x승 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 후에 y는 0, 즉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좀 더 보기에 합리적이다. 97쪽 아래를 보면 부등식, 부등식은 이제 등식이 아니라는 건데, 아니 부잖아요. 아니 부, 뭐 이렇게 쓰나? 뭐 등식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라는 거니까 당연히 등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우리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우리 반 아닌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반 친구들 이라고 하는 이제 대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누구 이렇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반에서 나가라, 뭐 이런 지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지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에 대한 집합도 잘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등식을 기준으로 등식이 아닌 것, 등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실수에 대해서 A랑 B가 같지 않으면 A가 크거나 B가 크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등식을 기준으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판정해야 된다 라는 거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예제 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3승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를 fx 이렇게 두고 y는 0하고 비교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0이 될 때, 또는 그러니까 이 친구랑 x 3승 빼기 3x 더하기 2랑 y는 0의 위치 관계를 비교해야 뭐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될 텐데, 왜냐하면 함수값이니까 위에 있어야지 그것이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fx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f'x를 구하면 3x 제곱 빼기 3이고 3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그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고, 어차피 우리가 관심이 있는 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때이므로 생각해보면 0일 땐 함수값이 2고요. 그 0에서 1까지는 감소하고,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빵이죠. 뭐 여기서 어쩌면 빵이고, 1부터는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0이고, 최소값이 0이므로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등식을 밝히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언제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x는 1일 때 성립한다. 를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문제 3번에 1번을 보면, 문제 3번도 1번을 보면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곡선이고 곡선인데, 이 둘을 그냥 그려서 판정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이기가 좀 더 어려운 방법이니까 한 변으로 몰아서 차수가 큰 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뭐 인수분해를 빠르게 하면 될 텐데,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고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x제곱 빼기 1로, x 빼기 1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고요. x 빼기 1 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지금 그 인수분해가 바로 보여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뭐 이렇게 그리려고 한 건데, 여기서 보호가 안 변하고 여기서 보호가 변하니까 둘 다 인수를 갖고 있고, 이런 방법보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게 만약에 보인다면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fx는 x 3승 빼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고 쓴 다음에 f'x는 3x 제곱 빼기 2x 빼기 1 3, 1 빼기 1, 1 3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이제 뭐 증간표는 잘 그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고, 0을 기준으로 1일 때 극소값이고요. 1일 때 함수값 당연히 이제 빵이죠. 이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렸던 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fx 빼기 g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 3승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거랑 동치인 x제곱 더하기 x보다 x 3승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 등호는 x는 1일 때 성립하고, 2번에 2번 해보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동치 변형, 동치라고 하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이면 무조건 얘고 얘면 얘니까 얘 방정식이 얘랑 얘 방정식이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fx를
x 4승 빼기 4x 3승 더하기 16x 빼기 5라고 둔 후에 얘 y는 fx와 y는 0, 즉 x축의 위치 관계를 비교한다 라는 관점에서 f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인수분해 한 후에 근을 구해야 될 텐데 그 이전에 4로 일단 묶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증간표를 그리면 1과 2를 기준으로 여기서 부호가 안 변하고 부호가 변하는데 플러스에서 시작하고 플러스에 시작하고 부호가 안 변하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러므로, 그러므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미분계에서 한번 0 되고 다시 증가하는, 그러니까 매끈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극점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 1을 넣으면 1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17 빼기 9니까 8인가? 맞나요? 아, 이거 x 더하기 1이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x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계산이 너무 안 돼. 더하기 4 빼기 16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6을 함수값으로 갖고, 이제 예를 들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처음 조사해야 되는 건 정의역이고, 그리고 도함수를 통해서 증가 감소, 그리고 어떤 참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x 절편 또는 y 절편 또는 대칭성 이런 걸 조사하는 건데, 0 넣으면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2 넣으면은 2는 사실 극점은 아니지만 그냥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1 이후로는 그냥 단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럼 근이 이렇게 두 개다. 여기서는 증가 감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이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에서의 극한값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로 올 때 한 번, 음수에서 양수로 올 때 한 번, 이렇게 근이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요. 꼭 그래프 그리라고 이 문제 이 단원을 배우는 거라서. 5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둘러봤을 때 전반적으로 방향은 다 맞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곡선과 직선,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연립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물론 저번에 말한 것처럼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k랑 x축을 비교해도 되지만, 얘는 이제 이 k,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그냥 x축에 평행한 직선, k가 움직임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할 뿐인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곡선을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직선을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면서 상대적인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하고 곡선이 있으면 이 축을 움직일 건지 이 곡선을 위아래로 움직일 건지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동치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관찰하기엔 이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취향이니까.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97쪽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도 y는 a와 y는 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죠. 어쨌든 취향이다, 그거는. 그래서 해보면 fx를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빼기 12x라고 하고 미분하면, 그리고 뭐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 다루고 있는 건 다항함수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수분해가 보이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그리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가 결합된 뭐 초월 함수라고 말해지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대치동학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뭐 곱함수, 뭐 나누기 함수, 더하기 빼기 함수 이런 거 외워서 하고 이러는데, 전혀 이제 그 교육 과정 안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시험에도 전혀 쓸모가 없는 방법이니까,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만 얘기하고 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고, 이제 x축의 위치를 찾아준다. 왜냐면 y축의 위치는 여기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0,0을 지나니까 0 넘이 0이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라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을 찾으면 될 텐데, 이게 왜냐면 지금 y는 2x 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12x랑 y는 k의 실근, 교점이 2개면 되는데, 교점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근데 지금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0일 때 함수값이 0인데 지금 0에서 1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1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f-2를 구해보면 f-2는 2 곱하기 마이너스의 3승은 마이너스 8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12라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16이라서 8. k가 8이다. k가 8일 때 실근이 2개가 된다. 또 있나요? 없으면 자, 이걸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생각 넓히기 98쪽. 지금 다음 부등식에 대한 정우와 보라의 대화를 읽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지금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까지 배운 방법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A랑 B는 이런 경우를 독립 변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A랑 B랑 변하는데 어떤 관계에 엮여 있는 게 아니라 A도 독자적으로 변하고 B도 독자적으로 변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X, Y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X가 어떻게 움직이면 Y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잖아요. X가 결정되면 Y, 그러니까 Y도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함수는 뭐 어떤 방법의 곡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Y랑 X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 라는 말로써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일본에서는 관수라고 말해요. 관계할 때 관을 써서. 근데 지금 독립 변수라고 하는 말은 X랑 Y랑 아무 상관없이, 아무짝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X가 여기 있으면 Y가 여기 있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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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3A 4승 빼기 3A 4승 빼기 4A 3승 더하기 K가 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A가 50일 때 B는 1이어도 되고, 뭐 A가 뭐 1일 때 B는 마이너스 2여도 되고, 그러니까 A에 어떤 A가 들어오던 B에 어떤 B가 들어오던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A랑 B랑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B는 어쩌고 A,
B는 FA 또는 A는 FB가 될 테니까 그러한 식을 대입한 후에 한 변수에 관련한 부등식으로 만들고 이 부등식을 해결하면 될 텐데 이게 지금 이 변수란 말이죠. 이 변수 방정식 또는 부등식 방정식이 아니라 이 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고등 교육과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fxy는 g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변수에 관련한 함수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정도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물리는 뭐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물체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기준으로 뭐 이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담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변수에 의한 움직임은 거의 없죠. 뭐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뭐 물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주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요즘에 어른들 만나면은 맨날 뭐 주가 얘기만 해가지고 주식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기업의 뭐 평가 가치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시가총액?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시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금리라던가 뭐 그 산업에 관련한 어떤 뭐 인기라든지 뭐 어떤 뭐 아니면 어떤 뭐 정치인의 뭐 정책 발언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여러 가지 이제 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걸 팩터가 인수예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X의 환율이 들어가고 뭐 여기에는 뭐 이제 뭐 공장 개수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다루는 능력이 우리는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필요한 것인데 일단은 우리는 한 변수에 관련한 함수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변수에 대한 함수를 다룰 수 있으면 이제 변수가 n개로 확장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알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지금 3a 4승 빼기 4a 3승 더하기 k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든 a, b에 대해서 그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한 변수에 관련해서 그 식을 다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FA라고 보고 여기를 GB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XY 평면에 Y는 FA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GB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모든 AB에 대해서 FA가 GB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요? 크거나 같다고? 안 되죠. 지금 여기 B가 여기일 때 A가 여기일 때보다 높잖아요. 여기라고 하자. A가 여기일 때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모든 임의의 AB에 대해서 FA가 GB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A에 대해서 있는 지금 F의 함수값이랑 모든 B에 대해서 있는 G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A의 가장 낮은 함수값을 대어도 그러니까 F의 가장 낮은 함수값을 대어도 G의 가장 높은 함수값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사실 일본 교육과정에는 그냥 실제로 들어있는 파트인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K 구해볼까요?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는 한 변수에 대한 함수를 다루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생각해야 되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1인 3차 함수.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친구들은 항상 fx는 뭐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두면서 뭐 그 문제에 대한 조건 하나 풀어가면서 a, b, c에 대해서 식 3개 세우고 그걸 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도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변수 뭐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A, B, C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물론 함수는 계속 한 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지만 그것에 그 함수에 관련한 변수 A, B,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식을 설정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구성해야 되는지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사실은 한 변수에 관련한 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그런 와중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초월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끊을 땐 끊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변수 관리가 중요하다. 전에 마지막 단원인 속도 가속도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개요를 말하고 마치긴 했는데 위치가 있고 위치의 시간에 관한 변화율로서 속도, 속도의 시간에 관련한 변화율로서 가속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속도의 크기로서 속력을 말하고 얘기했었죠. 속력은 이제 그러니까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속도는 방향도 갖고 있는 것이고 가속도는 뭐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다룰 때 이제 어떤 입자 그러니까 점의 운동을 다룹니다. 그것도 1차원에서의 움직임만 다뤄요. 뭔 말인지 알죠? 1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수가 깔려있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또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높이만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한 방향, 양방향이라고 할까? 양방향으로 뻗어있는 직선 위에서의 움직임만 우린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물리에 관심이 생기면 뭐 평면 위에서의 운동, 공간 위에서의 운동, 뭐 또는 n 차원에서의 운동 더 다룰 수 있는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거죠. 이 상황에선. 근데 그때에는 n 가지의 변수를 한 번에 잘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 벡터나 뭐 텐서와 같은 어떤 수학적 체계를 이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하지만 1차원에서 잘할 수 있게 되면 이제 n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들이 잘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본다고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이미 앞에서 다 해놓은 것이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xt라고 잡으면 이 친구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속도,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b는 x는 그냥 x고 b는 벨로시티 의 약자고 a는 엑셀러레이션 그거 알죠? 악셀을 밟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악셀을 밟는다고 하는 건 가속기를 밟는 거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위치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속도를 증가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브레이크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도구인 거고. 예제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제곱 빼기 6T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X를 T제곱 빼기 6T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t제곱 빼기 6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때에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리고 출발한 이후부터 시간을 재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6이고 지금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직선, 그러니까 한 직선 1차원에서의 운동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이제 여기가 지금 3이니까 3초까지는 위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까지는 이제 뒤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t가 3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3일 때 위치는 당연히 너무 많은데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러니까 3초까지 마이너스 9일 때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 그죠? 그러고 다시 3초 6초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3초 6초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0초. 6초일 때 이제 0이라고 하는 위치를 갖게 된 거죠. 얘는 t가 6일 때. 그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가 t제곱 마이너스 6t이므로 속도는 이를 미분한 결과인 2t 빼기 6이 되고 2t 빼기 6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려보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말은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뒤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플러스니까 앞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3초까지는 뒤로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3초 이후로는 계속 앞으로만 간다.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일정한 세기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속도가 2씩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속도에서 가속도 방향을 계속 이쪽으로 주니까 이쪽으로 계속 그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힘을 주고 있는 거니까 속도가 이 뒤로 가는 힘이 뒤로 가는 속도가 점점 약해지다가 한번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2번 지금 1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하고 2고 운동을 바꿀 때의 시각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때, 즉 3초죠. 3초. 2t 빼기 6이 빵일 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후의 높이가 x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4고 이렇게 물로켓이 최고의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로 이 물로켓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로켓은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1차원 운동. 물로켓이 이제 출발하고 퓨 올라갔다가 잠깐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면 정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발사된 어떤 이제 속력이 있는데 그 속력이 점점 줄다가 이제 속도가 빵이 되는 지점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속도가 아래로 가는 속도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더 빨리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빨리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속도가 빵일 때 정점을 찍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 높이인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지금 빵 하고 여기 사니까 여기 중간인 뭐 2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왜냐면 위치가 제일 높을 때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위치가 빵일 때의 속도는 빵인 것이고, 왜냐면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를 속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에 대하여 t가 2일 때 속도가 빵으로 이제 정점이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이가 된다. 그러면 이제 2일 때 뭔가요? 2일 때 20이죠. 20.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거 x를 미분한 다음에 v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를 관점으로 보면은, 얘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얘는 그리고 지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가 4초인 거예요. 4초. 그때의 속도라고 하면은 이제 v에다가 4를 넣으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라서.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적분 배워야 돼가지고 저저번 주에 이거 속도를 미리 좀 알려준 건데, 적분에서 배웠죠? 그 속도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그러니까 변화율을 적분하면 그 해당 구간에서의 변화량이 된다. 왜냐면 변화율들을 다 더해가는 게 적분인 거라서. 잠깐만, 문제 1번 2번 하기 전에 잠시만, 그 103쪽 생각 넓히기를 먼저 보죠. 민우, t는 1일 때 p의 속도는 빵이라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 거니까 민우는 맞아요. 수연, 0에서 6초까지, 뭐 초라는 말 없지만 t가 0에서 6일 때까지 전 p의 운동 방향은 3번 바뀌었다. 맞나요? 지금 운동 방향을 살펴보면 여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는 뒤로. 되죠? 점으로 치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 빵 찍고 다시 앞으로 가. 앞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이만 갔다 다시 뒤로 옮겨.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운동 방향 바뀌지 않고 계속 뒤로 가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요. 운동 방향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2번, 3번, 4번. 4번 바뀐 거예요. 4번. 그죠? 0에서 6초까지. 그럼 0에서 6초까지 해서 출발 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 언제예요? 3초일 때. 그죠? 이게 뭐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문제라도 그래프를 좀 관찰하면서 해보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좀 간단해져서 그런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아요. 교과서에 지금 미적분 활용, 도함수의 활용 단원 자체가 취지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어떤 변화 상태를 관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매번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도 뭐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아요. 잠시. 잘했는데 (5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의 위치를 각각 이렇게 둔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영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T제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P의 움직임이고, 이지. 뭐 말하자면 Q는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P는 뒤로, Q도 마찬가지로 뒤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는 P가 앞으로, Q는 여기는 뒤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니까 말하자면 이제 P와 Q가 반대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는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웬일요? 네, 그렇게 뭐 관찰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근데 움직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는 말은 위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고, 뒤로 가고 있다는 건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라서 증가 감소에 관련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T가 4T 빼기 4인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이면은 위치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G 프라임 T는 2T 빼기 6인데, 얘도 지금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거고, 0일 때는 그때그때 쳐다봐야 되는 거고, 증가 감소도 그렇게 이제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근데 이제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뭐냐면, 얘 앞으로 갈 땐 얘 뒤로 가야 되고, 얘 뒤로 갈 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여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의 곱이 음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이거 4t-4니까 4 곱하기 t-1을 할게요. 여기 2 곱하기 t-3이라고 하면은 얘네 둘의 곱이 음수면 되어서 t-1 곱하기 t-3이 음수면 되는데, 그럼 2차 부등식이니까 t가 1하고 3 사이일 때, 방금 그래프 관찰로 푼 결과와 동치이긴 하지만 2차 부등식으로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되죠?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이라서 일단 잠깐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지상 4,180m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그냥 자유낙하를 하면, 뛰어내린 지 t초 후의 높이가 h는 4,180 빼기 5t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물리 공부 열심히 하면 알겠지만,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분필을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분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말하자면 중력 때문인 것이고, 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력이기 때문에 힘이에요. 혹시 뭐 이런 거 아나? F는 ma, 뉴턴 제2법칙인데 이 가속도가 있잖아요. 얘는 질량이고, 질량은 대개 멈춰 있는 것으로 표현되죠. 뭐 지금 내가 뭐 몇 킬로라고 하면 그 몇 킬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로켓이 쏘아지면, 요즘에 뭐 스페이스X에서 로켓 쏘고 이러면은 분리하고, 그 로켓은 날아가다가 막 뭐 분리돼서 떨어뜨리면서 질량을 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량이 변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질량이 멈춰 있다 생각하니까, 질량이 멈춰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되는 것인데, 질량의 상수라고 하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간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력 또한, 사실은 중력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하다고 간주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근데 그 중력 가속도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 분필을 놓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런 지지체가 없게 되면은 그냥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말해 봤고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5t 제곱과 같이 표현되는 건데,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높이가 4,180 빼기 5t 제곱인데, 4,180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뛰어내린 위치인 거고, 이제 문제 1번 뛰어내린 지 2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4,180m에서 떨어지든 418m에서 떨어지든 자유낙하를 하든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분해 보면 그러니까 상수는 날라가고 위치 그러니까 고정된 위치로서의 상수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는 거라서 뛰어내린 지 2초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크라고 하죠.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속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꼭 붙여줘야 돼요. 속도는 변화율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위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수직 운동에서 속도가 양수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20m/s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2번 지상 800m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에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800이 됐어. 800이 된 순간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그때 시간이 있겠죠. 이 높이를 그려보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니까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건데 80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지상에 도착을 한 거고, 지상 도착한 게 아니라 낙하산 펼치기 전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높이가 80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대응하는 시간이 단 한 개 있을 텐데 그 시간에서의 속도, 즉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0 이거 넘기면 3380 5를 나누면 그죠? 676은 뭐의 제곱인지? 676을 소인 169는 13의 제곱이죠. 26의 제곱이죠. t가 26이에요. 계산에 자신이 없어 요즘에. 그러면 t가 26이니까 26일 때 이제 속도를 구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60m/s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미분이 끝났는데 소회를 말해볼까요? 뭐 미분하면서 잘 안 됐던 거나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말해도 되고, 아직 와닿지 않는 개념이 있다던가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 이제 좀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일단 문제 중에서 잘 안 됐던 거, 이 문제 이거 저번에 푼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는, 그러니까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고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으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고 이 직선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 하면은, 저번에 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친구랑 같을 때, 즉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랑 평행한 이 곡선의 접선을 긋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여기보다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뭐 말하자면 어떤 볼록성,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 볼록에 관련한 어떤 성질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접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접선보다 위쪽에 있는 다른 점들은 다 거리가 여기보다 멀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지금 미분하면 6x 제곱인데, 그러면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니까 그때 이제 거리가 제일 작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제 연산해서 문제를 풀자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미분할 줄 아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점을 t, 2t 3승 더하기 1이라고 보는 거죠. 뭐 예컨대 논술과 같은 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연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루트 이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37분의 절대값 6t 빼기 2t 3승 빼기 t 빼기 12 이 거리가 최소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루트 37분의 1은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t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d가 최소가 되는 t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함수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y는 절대값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5t 마이너스 12 라고 하는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5t 마이너스 12 라고 하는 곡선을 그린 후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은 거리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인데 당연히 2x 3승 더하기 1하고 6x-12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까디집어 올려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최고 차이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고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친구가 x축하고 그러니까 t축하고 만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부분 양수이도록 이 함수식을 변경한 다음에 얘를 그린다 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6t 제곱 빼기 5 근데 계산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6x 빼기 y 빼기 12 이거 힐이죠. 미안합니다. 1 소리 다시 y는 다시 같은 논리로 2t 3승 빼기 6t 더하기 13을 그린다.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y 프라임은 6t 제곱 빼기 6 이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극값을 갖는데 지금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증가 감소 증가인데 여기서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의 최소값은 t가 1일 때 나와요. 그죠? 그래서 1,3에서 거리가 최소라고 말할 수 있다. 계산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논리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x축하고 만나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이 친구가 x축이랑 만난다는 말은 이 함수값이 빵이란 소리고 이 함수값이 빵이란 소리는 거리가 빵이란 소리인데 거리가 빵이면 얘네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근데 안 만나니까 거리가 빵인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연산해서 문제를 끝까지는 해결을 해야 돼요. y는 fx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b-a분의 fb-fa가 f'c가 되도록 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평균값 정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즉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 개수가 같아지는 점 C가 A,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변인 B-A분의 FB-FA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관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 하나, 둘.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 이 문제의 의도는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러니까 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뭐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 미분계수 같아지는 거 여기 있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미분계수 같아지는 거 있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미분계수 같아지는 거 여기 있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미분계수 같아지는 거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건데,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이제 뭐 증가 감소 이런 거 증명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근데 하지만 미적분 전반에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또 질문이나 같이 하고 싶은 얘기. 공부하면서 연속을 보고 하는데 이게 연속이랑 불연속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봐도 예를 들어 연속이 뭐냐, 미분 가능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연속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극한 같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분 가능은 매끄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건 수학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의상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라는 말은 1번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2번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3번 둘이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둘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뭐 연속을 판정하는 게 원래는 기본이지만 일단 극한값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게 좀 끊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연속 판정한다고요. 대부분 그래프 그려서. 물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연속 또는 뭐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되게 위력적인 도구인 것은 맞는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런 그래프 그리면 y는 x분의 1과 같은 함수를 그리면 요즘엔 뭐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정의역 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한 함수거든요. 여기서 정의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제 느낌이라고 이미지로 연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연속 또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연속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그 등식하고 부등식의 구분처럼 불연속은 연속이 아니면 그냥 불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x는 a,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그 정의를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구간에서 연속한다는 말은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점에서 연속, 그러니까 거기서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정의를 만족하면 그 점에서 연속인 것이고 아니면 불연속인 것이고 되죠? 그리고 미분 가능.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한 단계 나간 말이고 그냥 정의 자체는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냥 그 자체로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구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각각 존재해야 되죠. 존재하고 둘이 같다.
그럴 때를 이제 이러한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그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 약간 잠깐 말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미분계수의 좌극한 값, 미안합니다. 그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만 존재하면 뭐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서는 B에 대한 좌극한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 대학 교재도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둘의 같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제 정의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얘는. 여기서 미분 가능한데. 왜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뭐 함수인 예로 들면 지금 우리가 함수가 아닌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안 배웠으니까 후에 배울 거긴 한데 뭐 요런 y는 루트 절대값 x라고 하면 여기서 매끈하잖아요. 여기서 접선을 정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접선을 y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매끈하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뾰족해 있지만 접선을 정의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관에 바라는 예시들이 엄청 많아요. 이 문제들은 모두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질문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고